프로젝터 1260 오늘은 792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은 랜더 연구소에서 고참 연구원이 글을 하나 발표해서 Winning the Tech Cold War, 기술 전쟁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내용을 써서 케이틀린 리 디렉터 되시는 분께서 정치학 분야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우리 미국에서 탑 클래스의 싱크탱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8월 17일 2023년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발표된 글인데, 먼저 글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해 2022년 2월 24일 날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지금 지형을 바꾸어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integrate new technology, 여러 기술을 조합하면서 거기에 이제 스타링크 새틀라이트나 그런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러시아가 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게 전쟁에 있어서 기술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난 70년 동안에 뉴클리어 웨펀스, 핵무기 기술이 오로지 유일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 인공지능과 퀀텀 컴퓨팅과 그리고 다른 other related technology가 증가하면서 이런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양쪽이 카 레이싱 하듯이 지금 AI하고 다른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서로 개발하려고 막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러한 책임을 어디서 담당하고 있냐면은 DOD, 국방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specifically, 특별히 강조가 되는 곳이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DOD라고 하는데, 미국 그 펜타곤에 있는 국방부에서 이러한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지금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미국이 US 소비에트가 옛날에 뉴클리어 웨펀스, 그 냉전 시대 때 했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the shape of things to come, 앞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형태는 어떤 형태가 오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some rejecter, 이 중국과의 기술 전쟁이 아니다라고, 그런 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케이틀린 리 분께서는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이 not neatly divided into blocks, 블락으로 깔끔하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분명히 중국과 미국의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은 이게 다른 접근 방식을, different approaches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이 AI하고 퀀텀 컴퓨팅에 접근하는 그러한 방식을 중국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different approaches, 다른 방식을 지금 어답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냐면은 different views of the world,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적인 관점, 그것이 각자 미국과 중국에게 different advantage, 유익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피해보기 위해서 US administration, 행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cooperation with 베이징, 베이징하고 협력을 하려고 오는 일요일 날 그 디파트먼트 오브 카머스 라이몬드 상무장관이 또 미국을 방문하고 그 이전에 뭐 국무장관부터 여러 사람이 또 중국을 방문하면서 코아퍼레이션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세미컨덕터스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베이징도 역시 미국에 의지하는 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어디에 주력하냐면 결국 결론은 세미컨덕터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기술 전쟁,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벌써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어떻게 이제 여기 보면 to steal US technology secret 어떻게 훔쳐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US China trade가 at 20-year low 20년 이렇게 무역을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이제 낮은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수입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낮은 수입을 적게 하면서 economic coercion 하면은 강제한다는 것인데 경제적인 이제 강제를 해가지고 엊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되면은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물건 관세를 10% 때리겠다. 그래도 얘기를 해가지고 대결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지금 중국만 미국의 기술을 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는 훔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미국의 동맹 US allies나 파트너들은 미국의 US 테크놀로지를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미국의 US 컴퍼니에서 개발한 것 중에는 챗 GPT와 클라우드가 있는데 챗 GPT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클라우드라는 것도 지금 이제 개발 중인데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같이 이제 뭐 디벨로퍼라든지 리서처 연구원 정도 뭘 연구하면은 같이 참여해서 허락을 해주면은 인공지능과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이 두 가지를 지금 케이틀린 리 분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접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은 중앙 그 센트럴라이즈드 가버넌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커맨드 이코노미 통제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하고는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체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2019년에는 이미 미국에서 정부가 이렇게 통제하에 있는 화웨이나 GTE 같은 그 서방의 통신업체들을 이미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왜냐하면은 화웨이나 GTE를 가만히 놔두면은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같이 이제 LI 자기들끼리 동맹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지금도 막 브릭스라는 단어가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 차이나가 굳이 아니더라도 여러 나라들이 같이 뭉쳐서 서방 세계에 대응을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스푸트니크급에 달하는 아주 미국이 중국에게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는 듯한 그런 이제 스푸트니크는 1957년에 소련이 먼저 이게 달 위성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위성의 궤도를 돌면서 언제든지 미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그 선제권을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미국이 불이 나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달에도 그때 막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2021년에 불과 2년 전에 이게 궤도를 도는 오르비탈 바운먼트 시스템 그런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무섭냐면 서프라이즈 뉴클리어 스트라이크를 언더 US 홈랜드 미국 본토에다가 중국이 바로 날릴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미국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기도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쟁을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경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 Critical for the United States. 그러면 미국은 이제 어디를 참조를 example을 해야 되냐 하면은 펜타곤의 어프로치는 이거 콜드 워 지난 이제 냉전 시대를 잘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중 간의 기술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바로 DOD,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국방부 미 국방부가 되기 때문에 펜타곤에서 센트럴 플레이어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버짓도 뭐 이렇게 8천억 달러, 800 빌리언, 8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버짓을 가지고 분석해야 될 게 냉전을 분석해야 된다.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해방되면서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미소 냉전 시대를 거쳐서 19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가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1991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지나고 하루 지나고 나서 소련이 이제 손드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지도 그려주신 우리 고르바초프 대통령께서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이제 구소련을 한번 개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고, 1991년 12월 26일 날 이제 CIS라고 구소련의 나라들이 각자 독립할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아주 remarkable capacity, 아주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능력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를 교훈 삼아 가지고 지금도 중국 소련하고 그때 이제 대결에 쓰인 건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나 most important lesson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테크 콜드 워에서 이것은 It's not the ultimate success of the analysis. 분석의 궁극적인 승리는 아니다.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했다. 요 다음 문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어느 쪽에서는 이제 실패할 수 없는, 전체를 다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은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미중 간의 기술 전쟁에서 이 싸움은 페인풀하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메시하다, 아주 지저분한 전쟁이 지금 페인풀하고 메시한 그러한 이렇게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냉전 시대 때는 미국이 이제 잘하기도 했지만 이라크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일단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때는 뭐 폭탄이 몇 개가 있고 미사일이 얼마나 있고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에 이제 뒤에 배후에서 소련이 뭐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yet in the end 결국에는 in the desert of Iraq, 이라크에서 승리를 했다. 여기 보면 이제 빈 카운트라고 나오는데 콩을 이렇게 아마 세는 게 상대방의 전략들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빈 카운트가 inaccurate, 이렇게 정확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승리하긴 했다. 오늘날 그 미중 그 기술 경쟁에서 펜타곤이 지금 이제 여기 14 critical technologies를 얘기하고 있는데, 적어도 14개의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기술들을 지금 연구를 하는 중이고, 이러한 연구는 이제 양쪽으로 듀얼 유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니까 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프라이빗 섹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펜타곤이 연구를 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연구는 누가 승리를 했고 왜 그것이 승리가 미국에게 왜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래 이제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오펜하이머 영화도 나왔는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독일은 이미 폐쇄기 짙은 가운데 거기 이제 원자폭탄 사용할 수는 없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8월 6일, 9일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되는데 그것을 그 기술을 개발할 때는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러한 과학자들 간에 아주 뜨거운 합의가 있었지만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나서는 서로 이렇게 각자 마음이 분열돼 이것이 인류를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치 그것처럼 지금 제가 보니까 펜타곤에서 14개 크리티컬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 중국을 제압했다. 그러면 이 기술이 또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게 될지 원자폭탄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냉전의 교훈 중에서 이제 하나가 실패는 자연적인 거고 그것을 하나의 이제 어떤 과정 중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팩트가 중국에서 China is ahead on AI. 차이나가 인공지능에서 앞서고 있다. 또는 소비에트가 have more bombers than we do. 소비에트가 우리보다 더 많은 폭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이포테시스,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가정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펜타곤이 이런 것을 접근해 가는 데 있어서도 실패할 수 있는 실수와 교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여지를 주는 것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이제 미국이 올바르게 right answer를 주는데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unfettered 하면은 속박되지가 않는다. fettered 하면 속박이니까 unfettered. 속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중국이 AI 분야에서 앞서 있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세 가지 가장 기본 중요한 것을 제가 1, 2, 3 찍어놨는데 여기에 첫 번째는 오픈 디베이터, 자유로운 디베이팅이 가능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자유롭게 얘기해야지 우리 국방부에서 계급이 높다고 함부로 얘기 못하고 제가 처음에 워싱턴에 와서 이제 어디 모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국방부 그 옆을 지나게 됐는데 이렇게 길을 몰라가지고 군인 아저씨 한 분이 계시길래 질문을 했더니 또 보니까 계급에 별자리가 보여가지고 와 한국에 군대 생활할 때 별자리 앞에서 지금 눈도 바로 못 뜨는데 근데 얼마나 옆집 아저씨처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지 미국은 이렇게 계급이 높아도 아주 친절하거나 그런 인상이 지금도 선명한데 오픈 디베이터 자기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 그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위험을 감수한다. 이 위험할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옳다고 하면은 글로 한번 가서 해봐야 알지 뭐 해보지도 않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acceptance of some failure. 실패를 또 받아들이는 해봤는데 실패했다 아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실패를 교훈 삼아서 또 가게 되는데 해가 마치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픈 디베이트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리스크를 테이킹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케이틀린 리 분께서 말하는 것은 US ally 미국 동맹이나 파트너들 시큐리티 투데이 파트너 시큐리티에도 1948년에 했던 것처럼 지금 동맹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이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만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동맹들도 같이 위험을 감수해라. 그런 얘기로 좀 들리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그래서 냉전을 앞에서 언급했는데 그것이 미국과 소련 간의 내용이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아날로기 하면은 유출을 말하는데 그 미국과 중국의 테크놀로지
이 경쟁에서 그러한 유추는 아니다. 옛날에 이제 소련하고는 지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이제 과정을 쭉 지나서 점점 밀리터리나 이코노믹, 폴리티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the asymmetries가 나오는데, 비대칭, 완전히 평평하지 않은 그러한 중국과 격차를, 기술 격차를 벌려 asymmetries 한 그런 격차를 벌여야 될 것이다. 그래서 in the contest for global influence, 이제 글로벌한 영향력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분도 미국 싱크탱크의 탑 클래스에 속한다는 이분도 이러한 그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페인풀하고 고통스럽고 메시 패스, 아주 지저분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읽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것은, 한국이 지금 이제 반도체가 삼성,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삼성 반도체가 또 여러 분야에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지금 어떻게든 꽉 잡아가지고 중국과 격차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국은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중국한테 잘못하면은 세게 맞는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예전보다는 다른 균형 감각을 지닌 그러한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